조선의 기생들. 말하는 꽃, 폐허화. 길가에 서 있는 버드나무와 담장 밑에 핀 꽃, 노르장화라 불렸던 조선의 기생들. 고려를 뒤집고 조선을 건국한 초기, 이성계는 공신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엔 이름난 기생들을 잔뜩 불러와 흥을 더했는데, 잔치가 무르익고 술에 거나하게 취한 한 재상이 도성 내에서 이름을 날리던 기생 설중매에게 추파를 던지며, 듣자니 기생은 아침에는 동쪽에서 밥을 먹고 저녁에는 서쪽에서 잠을 잔다던데 오늘 밤 내수청을 들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며 그녀를 희롱했다. 그러자 설중매는 소문대로 동쪽에서 밥을 먹고 서쪽에서 잠을 자는 것이 노류장화의 본분이지요. 왕씨도 섬기고 이씨도 섬기는 대감과는 그야말로 천생연분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해 잔치를 즐기던 공신들의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조선 초기 옥부양, 자동선, 양대와 함께 사기라고 불렸던 초요갱은 병국지색의 미모에 박연이 창안한 궁중학의 유일한 전승자로 미모와 가물을 겸비한 빼어난 기생이었다. 양반의 첩이었던 그녀는 어느 날 집안이 영모죄에 휩쓸리게 되면서 남편은 죽임을 당하고 초요갱은 관기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녀의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의 사내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그녀를 농락하려 했고, 왕족들마저 그녀에게 빠져들기 시작하는데, 세종대왕의 7번째 아들인 평원대군 이임은 초요갱을 첩으로 삼아 글공부와 새로운 가문을 배우게 해주는 등 그녀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고, 초요갱의 가무 실력은 더욱 업그레이드되어 단연 나라 제일이라 할 만했다. 그러나 그녀를 아껴주었던 평원대군은 19살 이른 나이에 천연두로 사망했고, 세종의 6번째 아들이자 첫 번째 서자인 화이군 이영이 이복 동생의 제수씨인 초요갱과 깊은 관계에 빠져든다. 당시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손에 넣었던 수양대군은 자신의 반대파인 화이군을 처리하기 위해 화이군의 간통 사실을 단종에게 알리고 처벌을 종용했다. 결국 화이군은 유배 보내지고 초요갱은 곤장 80대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곤장 80대는 여자 몸으로 버틸 수 없는 형벌로 장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 틀림없었다. 이에 궁중연회에서 초요갱은 수양대군에게 항의하며 곤장을 때릴 바엔 차라리 죽여달라 말했다. 수양대군이 곤장을 맞는다고 모두 죽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자, 설령 곤장을 맞고 살아남는다 해도 자신은 여학인데 곤장을 맞은 다리로는 춤을 출 수 없으니 춤을 추지 못할 바엔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 말했다. 그녀의 말에 수양대군은 그녀가 세종이 남긴 궁중음악과 무용을 전수받은 전승자임을 감안해 그녀에게 곤장 대신 속전을 바치게 하는 걸로 대신하게 했다. 이번엔 공신 신자영의 집에 첩으로 들어간 그녀였지만 추모는 끊이지 않았는데, 신자영의 칠촌 조카 안개담이 초요갱에게 계속된 구애를 해왔고, 그녀가 받아주지 않자 그녀를 겁탈하기 위해 집으로 침입했다가 도망간 그녀 대신 신자영 집 종들을 마구 때리는 행패를 부렸다가 곤장 80대를 맞는 일도 있었다. 신자영도 초요갱을 몹시 사랑해 본처를 쫓아내고 안방을 내어주었고, 초요갱이 여종들이 자신을 막대하며 뒷담화를 했다고 하자 여종들을 때려 죽였다가 세조에게 파직되고 초요갱은 유배 보내진다. 하지만 그녀의 재주가 아쉬웠던 세조가 그녀를 다시 불러들였고, 이번엔 평원대군, 화이군에 이어 세종의 또 다른 서자 계양군 이증이 초요갱과 다시 깊은 관계에 빠진 것이다. 소문은 세조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화가 난 세조는 계양군을 불러들여 소문에 네가 초요갱과 사통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러한가? 어디 기생이 없어서 형제끼리 서로 가늠하는가? 라면서 추궁하자 계양군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자신은 맹세코 초요갱과 간통한 일이 없으며 모두 헛소문이라고 울부짖으며 변명했다. 세조는 기생은 사람이 아니며 금수 같은 것들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며 그를 보내주었지만, 그 난리를 겪고 집에 온 그였지만 계양군은 초요갱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고, 결국 그날 밤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와 동침한다. 초요갱에게 너무 깊이 빠져든 계양군은 그녀의 집에 숨어든 변대회를 사람들을 시켜 때려 죽이는 일까지 벌였고, 주색에 빠져 요절하고 만다. 계양군도 죽고 다시 어느 권세가의 첩으로 들어간 그녀였지만 예종이 즉위하며 또다시 영모죄로 집안은 풍비박살나고 다시 기생이 된다. 그녀의 남자들은 모두 끝이 좋지 못하여 사람들에게 횡액을 가져다주는 요물하며 손가락질을 받았고,
쓸쓸히 고향인 평양으로 돌아간 후 세조의 국상중 평안도도사 인맹지라는 인물과 간통했다고 고발당했으나 예종이 그녀를 처벌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야기는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다. 한평생 사내들이 그녀를 가만 놔두질 않은 걸 보니 천하제일 경국지색은 맞는 듯하네. 조선의 9대왕 성종은 과연 성종이라 할 만큼 여성 편력이 심했고 연산군의 바람기는 그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첫 번째 부인 공예왕후 한씨는 강력한 권력을 누리던 한명회의 딸로 실상 성종이 형을 제끼고 왕위에 오를 수 있던 이유도 한명회의 사위였던 이유가 크다. 철저한 교육하에 양가측 교수로 자란 한씨는 성종이 많은 후궁을 거느리거나 여자를 밝혀도 질투심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속은 썩어 뭉들어졌는지 성종이 즉위한 지 5년 만에 세상을 떠난다. 한씨가 세상을 떠나고 당시 후궁들 중에서 임신 중이던 수구 윤씨를 새 중전으로 맡는데 그녀가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 윤씨다. 처음 성품이 좋고 언행이 올바르며 왕실 어른들을 공경했다는 윤씨는 중전 자리를 꿰차고 원자까지 생산하자 180도 변신해 후궁들에게 병적인 시기 질투를 하는데 일 시작합시다. 후궁들을 저주하는 책을 만들고 거짓 투서로 후궁들을 모함하고 왕에게 누나를 빼버리고 팔을 끊어버리고 싶다는 막말을 하고 처소의 독약을 가지고 있는 등의 폐악질을 하다 성종과의 불화가 커져 폐출되어 곧 사약을 받고 죽는다. 패비윤 씨의 행동이 선을 넘는 경향이 있었으나 성종의 바람기도 그녀를 부추기는 원인이 됐다. 낮에는 성군이요 밤에는 호색한이라고 불렸던 성종은 밤마다 술과 여자와 함께 했는데 때마침 함경도 영흥에 소문난 기생 소춘풍이 전국에서 뽑혀 올라와 궁중연회에 참석하는 기생 선산기로 뽑혀 한양 땅을 받는다. 연회에서 소춘풍을 본 성종은 그녀의 미모와 가무에 한번 반하고 그녀의 시조에 다시 한번 반해 그녀를 몹시 총애했고 연회를 베풀 때마다 소춘풍을 불러 그녀의 가무와 시조를 즐겼다. 어느 날 성종의 부름을 받고 궁에 들어간 소춘풍에게 성종은 하룻밤을 같이 보내자고 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왕의 승은을 잊고 후궁으로 살아가는 걸 거부했는데 왕의 여자가 되면 한평생을 그만 기다리며 독수공방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당돌한 거절에도 성종은 자신은 일국의 군주여도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일개 기생인 그녀가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려는 자유의지에 내심 부러워하며 그녀를 놓아주었다. 하지만 며칠 후 미복자맹으로 소춘풍 집을 찾은 성종은 왕으로서가 아닌 남자와 여자로서 사랑을 나눈다. 기술 들어갑니다. 끝까지 쿨하진 못하네. 그 후에도 성종은 궁중 연회마다 소춘풍을 찾았고 그녀는 아무런 내색 없이 전과 같이 행동했다. 소춘풍은 임금의 승은을 잊고도 자유롭게 살아간 첫 번째 여인이 아닐까 싶다.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